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석 앞두고 좀 분위기가 그렇네요. 뭐 블랙 먼데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좋을지 참 저희도 난감해지네요. 예, 난감하죠.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야 지금 뭐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고 마음에 그 불편함이 있으실 거고, 우리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정민 앵커랑 저는 오늘 이제 멘트 줄이고 우리 이제 바로 송 대표님한테 모든 짐을 넘기시죠. 입꼬리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소생 때문에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요.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요즘 우리 송 대표님 이렇게 여느 때보다 이렇게 방송 이제 활동이 이제 활발하셨고, 그동안에 제가 봐서는 그래도 이 장에서 이렇게 그동안 좀 뭐랄까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송 대표님 우려하셨던 그런 상황이 좀 도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게 뭘까? 제가 잘 전망을 했다라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행복감 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약간은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결국 그것이 이제 시장의 변동성, 주가 조정 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어쨌거나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제가 계속 우리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동학개미 입장에서 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뭐 오히려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 적어도 이제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회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지난 12에서 15년간 나홀로 미국 장세,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라는 단어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예. 다 몰려가셨는데 이제는 이제 좀 돌아올 타이밍으로 서서히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나라별 성적표 좀 체크해 볼까요? 지금 사실 지난주 보니까 코스닥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뭐 맞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예, 지난 한 주를 이제 잘 되짚어 보면, 복기를 한번 쫙 해보면 예. 이 복기가 중요합니다. 정확히 이제 우리가 8월 초에 겪었던 한 주간의 고용 지표로부터 깜짝 놀랐던 것이 네. 우리가 이제 9월 초에 8월 달 수치를 보면서 그대로 드러났다. 생각해 보시면 화요일 날 ISM 제조업 PMI가 일단 부진하게 나왔었습니다. 지난달을 떠올리게 하는. 일단 첫 단추를 잘못 꽂았죠. 예. 첫 번째로. 그다음에 중간에 기억하시겠지만 구인구직. 네. 구인구직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한 명당 일자리가 1.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제 시장도 고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 들면서 ADP 민간 고용이 생각보다 엄청 부진하게 나왔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베이지북 목요일 날 네. 정성적으로 이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베이지북이 네. 생각보다 2달 만에 아주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종 활용 점정은 금요일 날 미국의 이제 노동부 고용 지표. 네. 그래서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자리도 예상보다 부진했고, 그 다음에 뭐 장기 그런 광의 실업률도 올라가고, 전반적으로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7월 달 수치를 봤던 우리 8월 달에 그러한 안 좋았던 고용 지표가 일시적일 거야라는 기대를 무너뜨리면서 한 주 내내 전반적으로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을 좀 뒤흔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좀 FOMC를 지나가면서 연준의 향후 방향성 전망, 이번에 이제 분기 한 번씩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이 발표되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수치들이 어떤지도 이제 시장에 이제는 아마 관심 있게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전 세계가 싱가포르 제하고는 몽땅 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는 공조 안 해도 되는데 한미일 네네. 공조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보시면 맨 우측에 나스닥100,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한미일이 다 모여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한 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불필요한 공조는 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올라갈 때는 한미일 공조 없었던 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거는 굳이 공조를 안 네.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난 한 주간은 보시면 특히 기술주 밸류체인 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표에서 지금 뭐 빠져 있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이제 나스닥 100을 갖다가 배치를 시키셨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한 주 마이너스 12.2%네요.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고 예, 예.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가 마이너스 4.9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선방이고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추가를 하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그 바로 왼쪽에는 또 우리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예. 마이너스 7.96 거의 8%네요. 지난 주간 예. 지수 하락폭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수가 안 좋았던 거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전주는 네덜란드가 자체적으로 중국 경제 네. 제재하겠다. 네. 네. 그리고 지난주는 일본도 동참할 거다. 이런 예. 얘기가 들면서 사실 대표적으로 ASML 말씀 예. 주셨던 ASML이 한 주간 제 기억에 한 15% 빠졌고 네.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예. 여기도 한 15%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난 2주 동안 2주간 특히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규제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어깨에 스크럼 짜고 네덜란드, 일본 정부가 나서면서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난 이런 미국 대중국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꽉 눌렀더니 오히려 중국 매출 비중이 엄청 높았다가 이것이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두 주간 나타나면서 이러한 기술주, 특히 필리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게 빠지게 된 경향. 결국은 이것은 시장의 흐름도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 이것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혹시 절벽, 수주 절벽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서서히 투자자들한테 이게 불안감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그런 필리 반도체 지수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고용 지표에 대한 과연 그것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지표였는지 또 해석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잠깐 그냥 우리 송 대표님의 견해만 듣고 싶었어요.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여러 뭐 주식 관련한 영상이나 이런 데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금투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 대표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지금 격가진 것 같아요. 격가지다. 네네. 지금 그거는 일단 뭔가 돈을 번 다음에 하는 얘기잖아요. 예. 돈을 벌어야 뭐 세금을 내든 말든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격가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돈을 벌 수 있을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고 네. 주가가 올라가야 소득이 생겨서 거기에 예. 맞춰서 뭐 금투세 할 거냐 말 거냐 얘기할 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중국이 사실은 이제 이미 많이 꺾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까지 혹시 꺾이게 될까 봐. 그러면 글로벌 G2 글로벌 1, 2 펀치가 이게 KO가 될까 봐 사실은 지금 걱정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중국의 향후 전망, 그다음에 미국의 전망. 이것이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는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금투세를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저쪽 정치권에서의 내용 중에 두 가지 논리가 무슨 뭐 조세 정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내야 된다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차피 약속이었는데 지켜야 된다 유예했던 거지 다시 하기로 어차피 돼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데 언제 그렇게 국민들하고 약속 칼같이 지켰던 정치권이라고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그거 하다면은 실제 그 효과가 어떻고를 떠나서 이제 그만 좀 간 보는 거 그만하고 이제 좀 이 논란은 좀 잠시 좀 그거 사라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무 노이즈가 커가지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금투세 논의도 네.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 내수 진작이나 이런 쪽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가 선행돼야 그렇죠. 그다음 갖고 뭐 금투세 얘기를 하는 것이 예. 이 순서가 좀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고용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럼 실제로 또 환율 시장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나 예. 이제 막 20여 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엔화 강세되고 호주 달러 약세되고 또 이 두 가지를 맞잡는 거 스위스 프랑하고 두 가지를 예. 갖고 보고 많이 보거든요. 예. 이제 뭐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형적으로 지난주에 보면 밑으로 내려오면 그 나라 그러니까 달러 대비 그 나라 환율이 강세고 위로 올라가면 약세입니다. 보시면 일본 엔화가 지난 한 주간 제일 강세를 보였고요. 맨 우측에 보시면 호주 달러가 제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난 한 주간 본 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환율 시장에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니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일본 정부나 뭐 우에다 총재가 뭐 금리 계속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양쪽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였다는 걸 놓고 보면 확실히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가 한 달 사이에 조금 회복했었던 것이 7월 달 숫자가 8월 달 한 달 동안 기우였어. 괜찮을 거 해결될 거였는데 9월 초로 들어와서 8월 달 숫자 봤더니 이거 전세적으로 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환율 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 고용 보고서 한번 네.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 크게 나쁘고 크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 과연 이걸 갖다 통계치라고 불러도 될 만한가 싶은데 6월달, 7월달 하향 조정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애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한 30% 이상 막 차이가 나는 수정치를 내는 게 이게 지표입니까 이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일차적인 그 원인은 예. 오래된 모델, 낡은 모델,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전수조사 불가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 이런 신규 일자리나 이런 거 만드는 거를 대략적으로 분기에 한번 그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델링을 하고 대략 30% 조사한 다음에 이 30%가 전체를 커버한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뻥튀기 해갖고 네. 전체를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최근 들어서 이제 먹히질 않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이게 사람이 한 일은 어차피 이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필 이맘때 나타났다는 게 문제고 말씀 잘 주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를 작년이라고 미국은 예, 표현하는데 대략 280만 개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80만 개 우리 없었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 갑자기 확 사라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최근 3개월, 이거 여전히 최근 3개월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지난달께 원래는 처음에 기대는 한 16만 개였는데 11만 개 발표됐다가 네. 8만 9천 개까지 줄었고 그러니까요. 지난달 거는 더 많이 줄었죠, 예. 사실은. 이런 예. 식으로 이게 이번 달에도 그럼 14만 개면 뭐 사실은 예상보단 적었지만 16만 개 생각하다 14만 개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다음 달 되면 또 다시 10만 개 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네. 얼마든지 이제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 됐다. 이게 이제 숫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게 문제고요. 큰 방향을 놓고 보면 3개월 이동 평균이 차트해지면 우측 위에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신규 일지 창출이 최악으로 낮아지면서 2020년 코로나 중반 이후에 가장 낮춘 수치가 됐다. 이게 이제 방향성을 놓고 보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이게 이제 확실히 좀 걱정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고요. 실업률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4.3에서 4.1로 떨어져서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학들이 보는 건 광의의 실업률이라는 겁니다. 저 U6라는 거. 예,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U3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그러한 실직자들을 갖고 이제 계산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우측의 광의는 적극적인 실업자 플러스 지금 내가 당장은 정규 일자리 못 찾아서 파타임 잡, 알바하는 분들 네. 그것도 넣고 그다음에 나는 안 되나 봐 그러고 포기한 분들 아하. 요걸 다 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진짜로 보면 광의의 실업률이 더 의미 있는 거다라 본데 이것은 2021년 바닥 찍고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거의 8%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봤던 지난 1년간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가 좀 엄한 걸 보고 있었던 허상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라는 걱정이
지난 한 주간 투자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투자자들의 그러한 눈높이나 보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만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고용시장 자체가 좀 냉각되고 있는 건 맞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소비에도 영향을 예, 주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먹거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소비를 소득이 줄이고. 줄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줄고 그러면 예. 미국을 우리 계속 좋게 본 거는 소비인데 소비, 그렇죠. 소비는 항상 보다가 이게 서서히 꺾이는 게 가다가 이게 급락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날까 봐 걱정하는 거고 그것이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PMI가 지속적으로 안 좋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이게 네. 다 전 세계에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다 연결해 보면 뭔가 뭐 하나 좀 딱히 좋은 소식이 없는 네. 한 주였기 때문에 한 주 내내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그러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뭔가 좀 위험자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좀 심리적으로 좋잖아요. 채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주셨고. 네네. 그럼 이러면 사실 국채 수익률도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예. 모조리 다 떨어졌습니다. 예. 편차만 있을 뿐이지 네, 모조리 네. 떨어졌는데 지난 한 주간 보면은 북미권, 미국의 걱정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 빠지는데 캐나다는 더 빠져요. 왜냐하면 미국 바로 붙어갖고 이렇게 표현 그렇지만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해서 거의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돈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좀 더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 유럽의 넘버 원, 투인 독일과 프랑스의 또 금리 하락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유럽이 또 중국의 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결돼 있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국들의 금리가 저렇게 국채 금리가 알아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 자체는 향후에 대한 경제 전망이 이제는 시장에서는 적어도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침체성이냐 보험성이냐를 둘 다 떠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여전히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이다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간도 확실하게 그래서 TLT 미국의 ETF 중엔 TLT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채권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당분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즉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네. 채권 쪽으로는 매수가 돈이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 있고 달러가 또 강세였고 우리 NDFC들 보니까 또 많이 오늘도 10원 이상 환율이 지난 금요일보다 뛸 것 같고 달러 강세 와중에 달러보다 더 센 게 또 소위 말하는 그 안전통화라고 하는 엔하고 스위스프랑 뭐 이런 식이면은 약간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온 리스크 오프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은 살짝 리스크를 회피하는 분위기네요.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대선 전까지는 이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10월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까지는 잘 어떻게 넘어왔는데 네. 3분기 실적에서 기술주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규제에 동참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소비나 이런 쪽에서 이미 미국의 달러트리나 그런 그 소위 이제 저가형 소매 업체들은 주가가 좀 계속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업종 내에서도 이미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는 그 침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은 움직이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 주신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종입니다.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업종을 그다음 열어봐 주시면 지금 지난 한 주간 플러스를 낸 게 유일하게 두 개 업종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부동산. 대표적으로 이게 필수 소비재는 잘 아시겠지만 침체기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주가에서 선방하는 업종이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쓰고는 안 쓸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생필품. 예. 생필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하루에 세 끼는 네, 먹어야 네,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 보셔야 되고 기저귀는 갈아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거고 두 번째로는 확실하게 이러다 보니까 아까 금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금리 하락기에 수요 업종이 그나마 성장했다. 그게 이제 부동산, 유틸리티, 건강관리 어허. 이쪽이 확실히 그대로다.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묶어보면 침체 우려와 금리 하락 수요 업종이 좋은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그리고 확실히 그래서 그것이 대별된 게 침체의 우려가 뭐에 나타나냐면 기술적 빠진 건 이해하는데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결국은 에너지 업종이 저렇게 빠진 거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약화되겠구나. 특히 중국을 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유가도 빠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한 주 업종 지수 수익률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은 침체 우려, 경기 둔화, 적어도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가 세게 오는 것에 대한 방어 전략을 꼭 가져라라는 거 하나하고 금리 하락기에 수혜가 되는 대표적인 아까 채권 당연히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서도 금리 하락기에 수혜를 보는 업종에 그나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여라라는 것을 사실은 이게 지난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거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난 한 주에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또 하나가 ISM 제조업 PMI 지표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5개월 연속 50 미만이다 보니까 수축 국면이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조업 중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려요. 뭘 봐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고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서비스는 그나마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네. 거기는 안타깝게 S&P 500에는 영향을 덜 줘요. 네네. 왜냐하면 S&P 500은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GDP의 비중을 보면 70%가 말씀 주신 대로 서비스고 나머지 30%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고용도 그렇긴 한데 문제는 S&P 500 기준을 놓고 보면 매출의 절반이 제조업과에 관련된 거예요. 물건 만들어 파는 데들이라는 거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뒤섞여 있는 거. 그래서 확실히 그러니까 소위 주가 지수는 제조업 PMI가 좀 더 연동성이 좀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가 지금 였는데 이제 제조업 PMI가 지금 4개월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 좀 수축 국면에 있는데 향후 전망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는 게 조금 2개월 앞서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규 주문을 많이 받거나 재고가 줄어들면 앞으로 더 만들 거다 생각하니까 두 개의 격차가 올라가면 앞으로 결국 종합 PMI가 따라 올라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달 PMI를 봤더니 신규 주문이 급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재고도 뭐 썩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줄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 보니까 신규 주문에서 재고를 뺀 지표가 지금 검정색 선이 급락을 했어요. 결국은 이게 2개월 이후에도 제조업 PMI는 올라갈 기미가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분위기가 연말까지는 미국의 제조업은 썩 개선 강도를 보여주지 않을 거라서 설사 금리를 인하 FOMC가 한다고 갑자기 경제 상황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차를 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금 ISM 제조업 PMI가 되돌아서는 것에 대한 기대를 너무 강하게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신규 주문 빼기 재고의 급락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또 연준의 고민이 커지겠습니다. 25bp냐 50bp냐.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걸 또 잡을 경기 둔화를 갖다가 뭐 자기들이 픽스할 수 있다는 그 확신도 잘 없을 테고. 네. 더군다나 지금 화면에 저 월러 이사 표정이 나옵니다만.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월이나 돼야 금리 내릴 수 있을 걸 했던 사람이 저러니까 저 오죽하면 그 샤워실에 바보들이라 하겠습니까만 진짜 그 표현은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 글쎄 좀 딜레마에 빠졌다는 느낌 연준이. 사실은 지금 조금 이게 지금 그 시기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네.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지금 2달밖에 네. 안 남아서 적어도 미국의 재무부가 뭔가 엄청난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재정이란 거는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미국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지금 2달간은 거의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미국에 워낙 이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빌린 돈에 이자를 지금 연간 1.1조 달러를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정 정책은 지금 연말까지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건 오로지 이제 양쪽 날개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 하나 가지고 연준이 이 어찌 보면 본격적인 약간 그런 그 슬로우다운 국면을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0.1%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25bp 3번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B컷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이제는 B컷이 시장에 도움이 줄 거냐. 벌써 분위기가 또 약간 역으로 이것을 이제 야 B컷이면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드디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번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마다 발표되는 경제 전망 요약. 네. 그거와 시장이 기대하는 그 차이. 지금 적어도 지금 연준의 지금 6월 달까지의 수치와 실제 시장이 기대하고는 괴리가 엄청 크거든요. 네.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빨리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고 내년 말까지. 계속 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그 정도까지 안 갈 가능성은 전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기 한 번씩 바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 놓고 보면 그 격차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다음 주 말까지도 사실은 이 연준이 어떻게 움직일 것에 대한 고민은 시장에서 여전히 할 거고 이전에는 늘 희망 있게 해석을 했다면 이제는 약간은 걱정 섞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또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코스피가 1.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2,495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면은 2,500선 좀 붕괴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고 코스닥도 3%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68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대형주들 줄줄이 좀 약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삼성전자 2.4%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67,000원, SK하이닉스도 2.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1,8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2.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 38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8,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9%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만 5천원, 셀트리온, KB금융, 신한지주는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200원, 그리고 알테오젠이 5% 가까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호가 28만 6천원, HLB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5,100원이고요. 에코프로 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7만 4,700원. 클래시스가 0.7%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만 3,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천당제약 5% 넘게 떨어질 걸로 보이네요. 지금 호가는 12만 4,100원. 휴재 1% 약세 예상되고요. 엔캠 0.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가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1,000원, 셀트리온 제약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8분여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이제 오늘 시장 좀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지금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거래대금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예상 체결지수 동시효과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개장 초에는 일단 그 신용 쪽에서 일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진콜 요청에 이렇게 자금을 못 채운 쪽에서는 뭐 강제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외국인들 동향이 궁금하네요. 급락 출발은 분명히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또 아마 우리 국내 개인들 중에도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개장 초 급락이 나오면 또 저감에서 또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또 아마 또 한 10시 좀 넘어서 이제 중국장 열리고 또 저 점심 먹고 와서 한 1시나 2시 그 무렵 한 2번 정도 한 2-3번 있잖아요, 고비가. 네. 개장 초 그리고 한 10시 반 무렵 그리고 오후 한 2시 무렵 이렇게 되는데 장중에도 변동성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장초 지수보다도 더 자꾸 밀리는 장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정말 걱정스러운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이제 네, 진짜 약세장인 약세장이다라는 거죠. 신호인 거고 네.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신호들은 안 좋습니다. 일단 조금 예측보다는 좀 대응의 영역이 예, 있겠네요. 그런 이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지금 다시 또 이제 미국 쪽 경기 결국에는 이게 다 모든 게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장단기 금리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예전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역전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다가 최근에 좀 그 간극이 줄어들면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라는 걸 아마 일반 사실 투자자분들은 늘 헷갈리거든요. 어렵죠. 어렵거든요. 이게 예. 특히 금리는 예. 알기 어려운데 그냥 일부적으로 생각하시면 내가 1년 후에 정기예금과 10년 넣는 거 보면 10년 넣는 거면 예금 더 금리 더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네, 그렇잖아요. 예. 10년 동안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야 예.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채권 시장에서 이 금리 차가 역전된다는 거는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높은 상황. 네네. 이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걸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라고 예, 예. 합니다. 이게 뭐냐면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경기에 앞으로 대해서. 경기가 예. 안 좋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 더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장기물을 들고 가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채권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상황이 좀 앞으로 안 좋을 거야라는 것이 이제 투영된 결과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전이 됐다가 보통은 이제 해소가 된다는 거는 이럴 때는 보통 여기에서 이제 원래 단기 장기 이렇게 높다가 예. 뒤집어져서 단기 장기로 낮아졌다가 해소는 어떻게 되냐면 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해소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 지금 이제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통상 지난 미국에서의 경험상 지금 차트는 있지만 경험상 보면 이렇게 되면은 침체가 늘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있고요. 해소란 표현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인버스드 뭐 이렇게도 표현을 네.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짙은 파란색이 역계열입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위로 올라가면 역전이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상화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 3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빅스가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급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이번에 지난 역대급으로 가장 길었거든요. 네. 아마 제 기억에 한 700일이 넘었었던 걸로 기억나고 폭도 컸어요. 그래서 예. 상당히 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이것이 이제 좀 회전돼서 지금 역전이 해소되고 있는데 통상 이러고 나면 하늘색 선이 올라갈 것만 같은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이 장기간 역대급으로 단기 금리를 확 올려놨었던 거잖아요. 연준의 기준금리라는 게 단기물이니까 사실은 이걸 확 올려놨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 결국은 시차 2, 3년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의 냉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빅스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석을 한다면 지금 상황부터는 좀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연준이 여기서 좀 대응을 잘해서 사실은 연착륙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좀 분위기는 점점 고용 지표의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좀 약화되는 속도가 좀 빠른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분명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뭐 개장 전에 나쁜 얘기는 다 해버리죠, 뭐. 매도 그냥 먼저 한 맞는 뭐 게 그러시죠. 한 번에 낫다고. 예. 맞고. 그리고 사실 마는데. 미국의 이제 베이지북 아까 말씀드렸는데 2달 만에 엄청 안 좋았다는 네, 게 네. 이게 미국의 12개 지역 연은에서 네. 8번 예. 조사하고 네. FOMC 2주 전에 발표하는 건데 예. 여기서 보니까 기존에 딱 12군데 중에 3군데만 우리 좀 살림 나아지고 있어 얘기하고 있고 그전엔 5군데인데 이번에는 9군데가 우리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감소나 하락에 대한 언급 코멘트가 완전 우상향하고 우리 유지하고 있어야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고용 상황도 이들이 따로 조사하는데 예. 한 5개 군데에서도 지금 수축 국면을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고용 상황이 좀 부진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이것은 파월은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파월은 아마도 이번에 B컷을 유도하려고 애를 쓸 거다.
문제는 이제 거기에 거부하는 또 연준 보터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들 간의 싸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마도 저 개인적으로는 B컵보다는 25bp 3번으로 갈 가능성, 거기에 뉘앙스를 얻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시장은 오히려 또 이제 실망감, 일부러 채권 시장 이런 데서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B컷 해버리면은 진짜 일본은 금리 올리겠다는 와중에 B컷까지 가버리면은 지금 달러엔 환율은 거의 8월 5일 레벨까지 와버렸는데 다시 네. 여기서 또 엔캐리 청산을 또 자극할 수도 있는 그런 이래저래 이제 살판에서는 뭐 어지간한 것도 다 호재로 둔갑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B컷도 그런 우려가 나올 만큼 시장 심리가 많이 위축된 데다가 이거 4.3에서 4.2%로 낮아졌는데 싸움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지난달에 실업률 나왔을 때 처음으로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최근 1년간에 가장 낮은 것보다 0.5%포인트 넘어서면 싸움의 룰에 이제 적용된다 해서 0.53이 돼가지고 헉 했는데 이번에 해고 나니까 0.57이네요. 더 올라가 버렸네요. 그러니 이래저래 지표 자체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시황에서 언급하는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그 진단이 뭐 거부하기 힘든 진단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NKD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변곡점이 네. 제가 이제 차트놈을 따로 안 갖고 왔지만 확실히 지금 시장이 변곡될 때 엔화가 강세로 가면 변곡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렇죠. 그 변곡이 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있지만 NKD 트레이드 청산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그야말로 뉴욕 증시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뭐 나스닥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2년 이후 최악의 한 주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낙폭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9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주말에 나온 미국의 고용 지표 예상보다 부진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경계성 매물들 굉장히 많이 출회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봤을 때 1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 나스닥 뭐 2% 넘게 떨어진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앞서 보셨다시피 호가에서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붕괴가 예상이 됐고 코스닥도 3%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이 됐는데요. 출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지금 1.7% 하락하면서 2,498포인트. 결국에는 이제 2,500선을 좀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1.4% 떨어집니다. 69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6% 하락합니다. 67,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3% 떨어집니다. 151,6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5% 떨어집니다. 389,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내림세로 96만 원. 현대차도 떨어집니다. 226,000원이고요. 기아가 지금 현재 0.8%, 0.9% 내림세입니다. 99,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하락 55,200원. 셀트리온도 1% 하락 188,800원. KB금융 보합이고요. 신한지주 1.7% 떨어집니다. 56,1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156,000원. 알테오젠도 2.6% 약세 294,500원. HLB가 1% 이상 올라갑니다. 86,500원. 에코프로 2% 떨어집니다. 76,300원. 클래시스 0.5% 하락 53,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2% 떨어집니다. 82,500, 지금 129,700원. 엔캠도 1.5% 하락이죠. 163,0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으로 82,300원이고 휴젤도 떨어집니다. 지금 238,500원. 셀트리온제약도 내림세로 6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sek터 아직까지 잡히지 않네요.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에서는 70개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785개, 보합이 54개고요. 코스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162개,
하락하는 종목이 1,340개고요. 보합이 119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어떤 섹터 종목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개별 종목, 뭐 호재가 있거나 아니 모멘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수급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4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2억 원, 36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현재 304억 원, 43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29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 통신주라든지 금융주 지금 빠르게 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 금액으로 봤을 때 KB금융사고요. SK텔레콤도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삼성화재, LG전자,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종목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체크해보고 환율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정규장 마감 대비로 달러원 환율은 9원 40전 상승한 1,337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떤 거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 예? 상황? 예. 아니요. 예. 그때 우리 8월 2일, 8월 5일 그 무렵 이제 8월 달에 이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그 이틀 동안만 한번 보니까 개인이 그때 거래소에서 3조 3천억을 사고 외국인은 2조 3천억을 팔았고 네.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한 4천억 안팎으로 해서 외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했는데 아니 이제 그때 그래 이제 개인들의 저가 매수 한 3조가 넘는 코스피에서의 3조가 넘는 그게 8월 달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이제 어떨까가 이제 궁금해 가지고요. 이제 8월 초 같은 그런 한번 재현이 일어나서 이 개인들의 저가 매수 의지적인 저가 매수인지 저 밑에 깔아놨다가 매수가 체결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게 이번에도 반등을 타고 또 단기적으로 또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런지 이제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체크해봤는데 장중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2,500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찌됐든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순매도로 잡히는 건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저거는 좀 포지션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청산되는 것 같아요. 청산 당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안 오도록 연준과 재무부가 잘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지표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에 장단을 예. 맞춰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침체라는 게 그걸 그냥 내비두면 그것도 이런 표현이지만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무를 방기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일종의 무빙 타겟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침체를 오게 하려고 내비두는 그 소위 연준 관계자나 미국 재무부 관리가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어쨌거나 왜냐하면 이게 큰 흐름에서는 이제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역대급 고금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이번에는 다를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조금씩은 그 침체 우려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시나리오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측을 하고 가면 그 반대로 틀렸을 때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나리오 대응을 해야 되는 예. 건데 과거에 이제 이게 1960년대 이후에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이게 장단기 경제 역전이 해소된 딱 지난주 같은 거죠. 이후에 S&P 500 수익률이 어떻게 됐었냐의 이제 그러한 밴드인데 보시면 총 15번의 그러니까 역전 해소 이후에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게 6번 있었고요. 발생했던 게 9번 있습니다. 15번 중에. 결국은 늘 발생했던 횟수가 좀 더 많긴 한데 보통 확실히 침체가 1년 내에 발생을 하면
그러면 항상 주가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은데 침체 없이 잘 지나가면 이번에 보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과거에 침체 없이 지나갔을 때 보면 큰 흐름에서는 실업률이 계속 내려갈 때였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역전이 해소되고 그다음에 잘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가 앞에 봤듯이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이 해소를 만났기 네. 때문에 예. 이 조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다만 이제 저도 기대는 코로나 이후로 모든 지표들이 이전과는 그 소위 상관관계가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나 가게가 상당히 고정 저금리로 자신들의 부채를 꽉 묶어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신용 스프레드는 급등하고 있지는 예,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묶어보면 이번에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AI 고점론 나오잖아요. 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엔비디아가 12%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예,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예, 12%나 막 12%. 빠지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뭐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확실히 큰 흐름은 이제는 가치 성장주가 십몇 년간 그 소위 이 바닥에 뭐 저기는 나야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 이랬다가 이제 주도권을 내주는 쪽으로 가는 것만 분명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를 가치주 성장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통신, 건강관리 합쳐놓은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성장주. 왜냐하면 멀티플이 높잖아요. PR이 높은 회사다. 그래서 평균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한 22배 정도 되고 있고 밑에 금융에너지 소재 합쳐보면 한 16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 둘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맞잡고 있어서 네. 이제는 과거 피크, 시총 내에서 피크 비중을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소위 가치주들은 이제 다시 비중을 높일 때가 됐고 성장주들은 이제 비중을 낮출 때가 된 것만은 분명해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지난주에도 봤지만 엔비디아와 M7이 S&P 500에서 이익 성장률을 차지하는 기여도가 100%에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거다. 뭐 그런 걸 놓고 봐서도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성장주 컨셉에서 가치주 컨셉으로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계속적으로 다변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마지막으로 뭐 희망 뭐 이렇게 보면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그러게요. 제가 이제 사실 그걸 봐서 이번에 기다리면 이제 동학개비들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얘기하는 것이 이게 확실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서로 반대로 맞잡는 경향이 예. 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는 거지 않은 게 PB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장부가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미국은 4.8배 거의 5배 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1.1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눠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24%밖에 차지를 못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 2001년도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저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한 거냐?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2001년과 2008, 9년도와 다시 지금 2024년도 보면은 크게 한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싼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저평가에 와 있으면 분명 이제 미국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를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한 매력도를 서서히 상실하기 시작하면 이젠 빠져나올 텐데 빠져나와서 갈 때가 유럽,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근데 중국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네. 인도나 뭐 다른 나라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명 그 대상이 분명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당분간 미국의 침체 우려나 혹시라도 침체가 발생하면 단기 급변동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킹달러가 다시 잠깐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만 잘 슬기롭게 넘어가고 나면 분명 우리나라 시장에도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여기에 힘이 활용점정을 하나만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진짜 알맹이가 있는 밸류업이 나오면은 외국인들 정말 데려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말로만 하는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딱 봤을 때 아 한국이 정말로 그 소위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뭔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을 설득만 할 수 있다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에 투자하던
돈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많이 싸져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뭐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게 지금 막 뉴스 속보로 뜨지 싶은 내용들, 뭐 검찰총장의 발언들이 막 자막으로 처리되고 합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도 내일 결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정치판이 워낙 어수선하니까 여기서 중심을 못 잡아주니까 경제도 금융시장도 이제 흔들흔들 하는데 내일 미국 대선 토론 이거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 보십니까? 뭐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볼수 왜냐하면 있다. 네. 양쪽으로 정책이 엄청나게 좀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 지금 해리스는 지금 법인세 28%를 올린다고 그러고 글쎄, 있고, 예. 트럼프는 갑자기 바꿔서 1% 포인트 낮춘다 그러다가 15%로 또 가버렸어요. 더 감세 폭을 더 키운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차별화하려고 네, 네. 엄청 세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대표 그것만 해도 미국의 28% 가면 미국 투자가 덜 매력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반면에 15% 가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첫 번째 이제 대선 토론가 몇 번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로 또 합의하면 더 할 수도 분위기가. 있겠지만 예. 어쨌거나 상당히 중요한 예. 그러한 토론이기 때문에 서로 또 지금 그 정책이 엄청나게 서로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서 분명 시장에 왜냐하면 이거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은 꼭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팝콘 각이라고 말하기에는 아하. 변동 좀 뭐랄까 긴장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어때요, 저도 이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제발 네. 좀 시진핑 정부가 예. 좀 마음을 바꿔서 그 석학들의 의견을 세계 글로벌 석학들의 의견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차트가 이게 말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량 감소폭을 봐서는 지금 하반기에 명목 GDP는 역성장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이 사실 들게 하는 차트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해결할 방법은 정말로 좀 공격적인 부양책이 네.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올 기미가 없는데 그 이유를 보면 거기도 뻐꾸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불황, 대차대표 불황이라고 하죠. 뭐냐면 부채는 늘어나는데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그게 일본이 199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겪었던 예. 잃어버린 10년, 20년이었잖아요. 예. 중국이 지금 딱 그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사실은 중국 가계는 그렇게 부채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비슷해요. 한 60%. 아니, 그러니까 저기 미국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중국하고도 비슷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지금 중국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중국이 가고 있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동반적인 경기 둔화 자체는 글로벌한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정책 공조를 이제는 저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